네, 안녕하세요. 옹긴가 드림의 최성웅입니다. 오늘도 요새 매일마다 아침 수업, 오늘은 프랑스어 수업이 끝나네요. 아침 수업 끝나면 점심 때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또 어딜 가볼까 하다가 한 40분 거리에, 37분 걸리네. 지금은 차가 안 막히니까 40분 거리에 또 상당히 큰 바이크 카페가 있어서 뭐 몽키 버트 어쩌고 저쩌고 카페인데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가는 길이라 멕시코시티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어제 간 바이크 카페도 재밌었는데 오늘 가는 곳은 또 어떨지. 또 갔다가 이제 뭐 점심 때 잠깐 밥 먹고 그 다음에 와, 오토바이들 시끄럽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지나고 나서 오후 또 5시에서 7시에 그 저기 뭐야 5시에서 7시에 그 이제 저거 오토바이 정비 학원 갔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정비학원 끝나면 돌아오든 또 밤에 어딜 가든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안 그래도 밤에 그 바로 그저껜가 가서 소개해드린 그 등대라고 하는 엘파로거든요. 스페인어로 등대 엘파로라는 카페 가서 그 칠면조 샌드위치, 여긴 샌드위치를 또 또르타라고 하는데, 또르타가 타르트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 빵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것저것 많이 곁들여서 주는 건데, 칠면조 토르타를 먹으면 미친 듯이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잠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되게 깔끔하고 깨끗한데 과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담백 그 자체인 가게로, 아저씨도 중간에 또 비가 좀 세게 내렸거든요. 그냥 농담하면서 거기가 이제 제가 일요일날 갔을 때 10시에 닫혀서 아저씨가 그 말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거기가 그 새벽 내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밤새 있어도 되니까 걱정 말라고, 그래서 비 올 때 한두 시간 있다 왔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오토바이 뒤에 박스에다가 콜라랑 컴퓨터를 같이 놓다가 저의 맥북이 날라갔거든요. 350만원 이상 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수리 맡겼습니다. 어떻게 될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 여기 일본 같이 유학 온 친구가 맥 에어가 하나 남는 게 있는 걸 알아서 빌려서 세팅 다 하고 이제 수업 준비, 그 준비를 다행히 대부분 인터넷에 올려서 다 준비 다운 받아 놓고 해서 오늘 부랴부랴 불어 수업을 또 시작을 했는데, 그 번역 일주일어치가 날라갔어요. 그게 이 맥북에만 저장이 돼 있어서 그건 인터넷에 저장을 안 해놔서 그게 어찌 될지. 좀 뭐 일주일 뭐 다시 일하면 뭐 금방 되겠죠. 이미 한번 번역한 거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 아니고 뭐 사실 빨리 하면 이틀만 해도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여간 번역 한 번 한 거 또 하기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번에 이제 차차 봐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 엘파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는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항상 걸어서 좋아하는 카페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좋아하는 카페 가는 거랑 다르게 진짜 선택권이 너무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이렇게 뭐 40분 거리도 오토바이는 40분이 그냥 또 재밌게 운전하는 애가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카페들이 부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또 즐겁게 타고 다니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여간 그렇고 뭐 딱히 오늘 할 말은 없는데, 아까 그 친구가 괜히 이유 없이 미움받으면,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매일 자주 보는 사람한테 괜히 이유 없이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그냥 뭐 질문이라기보단 그냥 자기가 요새 좀 위험을 새로운 환경에서 받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뭐 성격도 못나고 뭐 어릴 땐 특히나 인간관계, 지금은 친구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인간관계가 별로여서 고등학교 때까지 한 명 정도 빼고 내가 정말 친구가 있었던 사람인가? 뭐 그 한 명도 뭐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더는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고, 저는 대학교 이전에 친구랑 연락을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러고 대학 이후에 또 사실 대학을 12개 다녔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정말 잡다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어디 소속이 된 적도 없고, 소속이 있다 한들 그 소속이 그 누구도 제가 그 안에서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서, 그런 집단 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사실 크게 고민하면서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집단 안에 있으면 워낙 좀 좋든 싫든 튀는 사람이 돼서 욕을 자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욕을 하든 말든 자기 일 잘하고 자기 도와줄 사람들 많고, 뭐 요새는 누가 욕을 할 이유도 없죠. 제가 소속이 없는데 욕하면 그거 좀 정신병자 아닌가요? 안 그래도 지금 10년 넘게 스토킹하면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약간 정신병이 깊게 든 환자 같은 분이 계신데, 최근에는 또 열심히 찾아보셨는지 유튜브까지 와서 똑같은, 뭐 제가 일진으로 뭐 싸움을 잘했다, 그냥 어릴 적에 운동을 했으니까 뭐 그냥 헛소리 했던 걸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뭐 어디에 한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똑같은 말 하니까, 저는 사실 뭐 누군지도 사실 알고 있고, 뭐 그런데 굳이 뭐 어떻게 고소를 하거나, 저는 남의 힘을 빌려서 뭘 하는 게 없어서 아무리 내가 약자든 뭐든 저는 뭐 법이나 이런 거에 뭐 기대고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 친구가 이게 길이 갑자기 여기로 가는 게 맞네요. 여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이 음성이 언젠가부터 되게 작게 들려. 이게 뭔가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음성을 못 듣고 눈으로만 지도를 봐야 돼서 지금 조금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을 잘못 갈 뻔했는데 얘기하다가 여간 뭐 이 방송도 보고 뭐 댓글로 욕을 그분이 다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정신병약 드셔보세요. 그 정도면 좀 정말로 이제 제가 이제 남들의 좀 관심도 없지만 굳이 남이 안 되는 걸 크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뭐 증오가 있든 그런 건 뭐 별 상관없지만 좀 정신이 불안해 보여요. 댓글 다는 거 보면 맨날 똑같은 말 하고, 뭐 봉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댓글을 달았는데 봉이 엄마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쓰는 거 보고 진짜 정신이 좀 많이 아프시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좀 약 잘 많이 드시기 바라고. 여간 뭐 남한테 미움을, 저는 미움받을 용기 있단 말도 사실 좀 그거 뭐 용기를 내나, 평생 그냥 미움을 받고 살았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크게 그런 거에 고민을 안 하고,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저는 일을 애초에 그렇게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 하지도 않고 억지로 일 때문에 싫어하는 관계를 만들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혼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애초에 무리짓거나 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뭐 딱히 무리 안에서 좋았던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아주 소수여도 소수라는 이름으로 무리짓는 활동 자체도 전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제가 지금 최근에도 불어 수업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받았던 처우나 지금까지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를 프랑스 사람이 한국 그 소록도나 그 이야기를 쓴 기사를 보고 좀 재밌게, 혹은 수업의 재미라기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읽었는데, 그분들은 그 어디에도 자기가
소수니까 어디 자기네들의 권리를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도 못할 정도의 소수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문학적 개인이라는 거는 그 누구하고의 기대임이 없이 오직 혼자 자기만의 방식의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아는 문학적 행보인데, 보통 뭐 단체로 모여서 무슨 주인이 이런 거에 자꾸 멋진 강아지가 너무 멋지. 강아지 둘이 너무 멋지네. 강아지 뒤태가 저렇게 이쁜가. 훌륭한 강아지였습니다. 여가 정신이 사고 나겠네. 여간 그러다가 그래서 뭐 애초에 모든 주인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그래도 나이가 들고, 요 강아지도 멋이네요. 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여간 저와 예전보단 심정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이제 와선 친구도 뭐 연락을 맨날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친구가 저런 것까지 해줘? 라고 할 정도로 제 맥북도 사실 친구가 사줬던 거고,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관계 방식하고는 다르지만 되게 나름의 끈끈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근데 그 친구들도 어디 소속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다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전혀 그 단체를 이루지 않고, 그리고 혹여나 예를 들면 단체에서 뭐 10명이 있어요. 근데 10명이 다 저랑 어찌저찌 친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내가 한 명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인간은 사실 뭐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고 한데,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좋든 싫든 자기의 억울함을 말을 하고, 그 상대를 밀어내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욕망이 뭐 잘못된 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릴 때 그런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예를 들면 그 10명 중에 제가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제가 나갑니다. 한 명과 사이가 안 좋으면. 뭐 그런 식이어서 제가 실제로 직접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해서 출판사를 할 때도, 뭐 그것 때문에 출판사를 그만둔 건 아닌데, 그만둔 뒤에도 한두 명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있거나 이럴 때 저는 딱히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죠. 사실 사회적으로는 뭔가 문제를 좀 더 남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고 이런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저의 변명도 하지도 않고, 남에 대한 것도 그냥 뭐 어디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성토하거나, 심지어 출판계를 하다 보면 다 지저분하고 돈도 안 되는 곳에서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제 번역이나 이런 걸 표절해서 낸 출판사도 있고 좀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었고, 지금도 나름 멋있는 힙스터인 척 하면서 대단한 뭐 서점인네 출판사인네 하면서 나가는 곳들이 있는데, 뭐 그런 제가 출판사 할 때 막 다들 뭐 성토한답시고 뭐 트위터에 징징 짜고 막 남들에게 올바름을 알리고 뭐 인스타로 알리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저도 그걸 뭐 활용했으면 충분히 상대가 엿먹길 원하면 날려버릴 수 있을 타이밍과 힘이 뭐 없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유의 움직임을 싫어하고, 그래서 항상 그냥 미움받으면 그냥 내가 떠나면 되지. 그리고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여길 떠나면 더 이상 내가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내가 나약한 인간으로 남아야 되나? 노화나 나의 늙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온전히 모든 거에 대항해서 스스로 서 있기 힘든 독립성이 줄어드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뭐 만용일 수 있겠지만, 아니 난 그냥 혼자 서볼 테야 라는 생각으로 항상 새로운 곳에 쓰려고 했었고, 뭐 그런 행보가 지금까지 여가 혼자 이곳저곳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물론 뭐 항상 도움을 받고 있죠. 근데 그게 적어도 한 집단에게 받는 도움도 아니고, 뭐 도움을 주던 사람도 갑자기 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멀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냥 뭐 아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살다 보니까 사실은
집단의 괴로움? 그런 건 뭐 내 기준으로는 좀 너무 사치 아닌가? 인간관계 이미 자기가 한 집단 안에 너무 안착을 해 있지 않나 사실은. 근데 그걸 남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다 왕따로만 살고 그 안에서 누구나 성격이 지랄 맞아서 왕따여도 굽히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에게 추천하진 않지만 저한텐 그게 제가 생각했던 문학적 행보하고도 사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출판, 문학 여기에서 저의 생각을 아주 멀리 두지 않는데, 문학이라면서 그냥 질질 짜면서 남들에게 얹혀서 그냥 자기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 쬐끄만 시장 안에서 자기 책 안 팔린다고 뭐 징징대고, 뭐 자기 책 조금 누가 흉봤다고 막 뭐 싸우고, 그런 게 문학이어야 되나 예술이어야 되나 라고 할 때 저한텐 그런 게 별로, 아무리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글을 잘 쓰고 이런 것보다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맨날 문창가도 많이 생기고 다 똑같이 잘 쓰는 사람 너무 많아졌죠. 글 쓸 때 이름만 지워도 누군지 몰라볼 아주 훌륭한 그 문창가 스타일의 작가들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쓰는 게 의미가 있나? 정말로 그냥 그렇게 해서 창작이랍시고 나는 창작을 합니다, 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런 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아무 쓰잘데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보다 오직 누구하고도 다른 길을 걷고도 자기만의 그게 하등 별로인 거일지언정 길을 걸으면서 반짝였던 사람들을 저는 문학적 행보로도 문학적 작업으로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위대한 문학가인 경우가 많고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대 소수를 위한 어쩌고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소수를 표방할 수 있는 다수적 소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행보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간 그래서 친구한테도 큰 별다른 오씨 이런데 잘못 가면 혼자 가다가 뒤지겠네요. 혼자만의 행보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도로 경비 빨리 잘 정비돼서 국가의 단합으로 좋은 도로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헛소리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 안전도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간 천천히 가다 보니까 아직도 21분이나 가야 되네요. 오토바이에 뭐가 문제가, 오토바이를 일부러 잡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괜히 기웃거리다가 불똥 튀지 않게 냉큼 또 쨍겨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사람이, 저는 평생 당장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다 거부당해도 없어져도, 아니면 당장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식만을 항상 좀 생각하고 사는 편이라, 그렇게 막 집단 안에서의 미움이나 이런 거에는 정말로 거의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경우도 흔치 않고, 뭐 저는 뭐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 다른 많은 것들을 감수해서 언제나 독립을 한다라는 게 저의, 그게 자기의 모국어로부터든 자기의 가족으로부터든 사회로부터든 이미 정해졌으니 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구속에서부터 독립되려고 하는 욕망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완전 독립적인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교적 아마 독립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남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비난할 생각도 없고, 다만 뭐 각자 도생에 결국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미련함 때문이죠. 미련하다라는 게 말 그대로 한국어로 두 가지로 쓴, 아유 이 미련한 답답하 이럴 때도 미련을 쓰지만, 그게 물 때문에 자기 단련에 대한
뜻이거든요. 그게 단련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다가, 여기 마스크 써야겠네요. 내렸습니다. 자기가 아직 단련이 부족하다, 그런 게 미련하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도 자기를 단련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든 문제가 있다, 쉽게 말하면 욕망과 집착을 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그 가족 안에서의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잡으려고 하고, 뭐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래 힘들겠지만 고생해라 라는 말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저는 좀 그럴 때, 가족이 주어졌던 가족도 안 맞았으면 가족을 버렸고, 주어졌던 모국어가 마음에 안 들 땐 모국어를 버렸고, 그러고도 온전하게 외국어가 외국어로 남지 않고 내 모국어 이상이 되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버리는 게 인간적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인간적으로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죠. 그렇게 살면은 사람으로서 좋지 못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사람으로서 뭐가 과연 좋은 방식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저는 뭐 남의 이목을 위해서 그런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실 뭐 아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사냐 이런 것들을 할 때 뭔가 엄청나게 강인하고 스트레스에도 엄청 강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자기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스트레스가 생길 것들을 오랫동안 간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관계가 됐든 뭐 일이 됐든, 굳이, 아이고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요. 굳이 여기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갑자기 길이 잘못 들었는데 뭐 다시 길을 알려주겠죠. 여가 근데 길을 안 알려주는데요. 뭐 어떻게 가야 돼? 길을, 지금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런지 길이 바뀌어졌으면 알려줘야지 임마. 이거 오프라인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잠깐 어디 내려가서 쉬어야 되는데 왜 오프라인이 됐지? 이게 아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상하게 이 웨이징가 쓰면은 빨리 인터넷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터넷 용량 때문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일단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도가 일단 나오긴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볼까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이 되면 지도가 되게 이상하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데 일단 가보고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갑자기 2차선이 되면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단이었네요. 심지어 4단은 좀 그렇지, 2단으로 바꿔서. 이 길이 여기가 진짜 막히네요. 여기서 어찌저찌 빠져나가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와우, 제가 좀 되게 살짝 먼데 있는 가게로 왔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길이 주행이 상당히 갈 수 있으려나? 여간 근데 뭐 인간관계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해도 죽을 정도로 대단한 스트레스가 아니니까 적당히 고민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면 끊어내야죠. 근데 뭐 끊어내기가 그렇게 쉬운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으니까 나오는 문제겠죠.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맵으로 바꿔야 되나? 이게 웨이즈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잡아먹네요. 좀 이상하네요.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뭐지? 15,000원 내면 한 3.5기가인가 주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안에 3번인가 추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정액제 비싼 거 쓰는 것보다도 돈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웨이즈의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 안내까지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오프라인으로 5.1km면 간다고 써있긴 한데, 근데 정말 이 길이 맞나? 조금 중간에 멈출 때도 마땅치 않네요. 뭐 조심히 가봐야죠. 뭐 안 되면 그냥 운전했다 치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사실 뭐 오늘 카페 오늘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가보자였고, 이런 길 운전해 보는 것도 뭐 연습이고 좋으니까. 근데 오프라인은 길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니까 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하나 안 좋은 게 언제 도착할지 시간이 나오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도 오프라인으로라도 있는 게 어디야. 오프라인이면 당장 제가 길을 바꿨을 때 아까처럼 대응이 곧장 안 돼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 아저씨도 겁이 나나 본데? 그래도 저렇게 함부로 껴들기보다 손 내서 안전운전 하는 게 저게 승자인 것 같습니다.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잠깐 여기에서 살짝 멈춰서 오토바이 요럴 때 살짝 멈출 수 있는 거죠. 11분 남았다고 나오는데 잘 가고 있네요. 근데 왜 인터넷이 멈춘 거지 알 수가 없네. 조심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꼬불꼬불 길 한쪽 끝에 있어서 여기가, 근데 구글 평가가 500개가 넘는데 사실 도심이 아니거든요. 좀 길 자체도 그렇게 좋은, 이 동네 자체를 제가 처음 가봐서 그러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는 동네도 아닌데 구글 댓글이 500 몇 개가 됐다? 여기 좀 비싼 오토바이 모시는 형님들이 이제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재밌지 않을까.
저렇게 물통까지. 이달고, 예,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이달고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멕시코 시티를 살짝 벗어나는 곳인가?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서 오른쪽으로 나가야 하네요, 저는. 야, 나가는 길이 여기여서 지금 다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길이 어렵다, 어려워. 이렇게 어렵게 갔는데 카페가 너무 괜찮아, 멋있어. 재밌죠. 그러면 차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어이구, 오, 이게 파토리 잘못하면 자빠질 정도의 큰 파토리 있네. 이래서 너무 자동차 안에서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오, 여기 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와, 길 어렵다. 길이 너무 샛길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 파톨도 많고, 이게 약간 진짜 난이도가 높네요. 야, 여기는 몇 번 오지 않는 한 파톨 때문에 밤에 오면 뒤지겠는데요? 파톨이 진짜 굵직굵직하게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인데 그냥 너무 껴들지 말고, 모르는 길에서 자꾸 차간 주행도 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여기면 되겠다. 야, 이게 빠지는데 진짜 힘들구나. 어찌저찌 이 구간 다시 가기도 힘들겠는데요. 1시간 잡아야겠네요. 여기는 가는데. 여기에서 또 왼쪽으로. 이게 톨루카 가는 쪽이구나. 톨루카라고 멕시코 시티 위성 도시 같은 데 있거든요. 그쪽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 뭐 이상한 놈이 또 있고. 와, 저 아저씨도 나랑 비슷한 박스를 갖고 계시네. 일단 여기는 좀 더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 프라도 노르테.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 쬐끄만 차 귀엽네. 그래도 오토바이라서 올 엄두를 내지 차로 오면 이 막혀서 두 번 안 오려고 하겠네요. 근데 이제 카페가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이 모든 거를 감수하고도 갈만한 멋진 카페냐? 감수할 수 있죠. 정말 좋은 카페면. 그리고 사실 아직 오토바이 운전 자체가 너무 재밌는 시기여서 이런 거지 같은 운전마저도 재밌네요. 와, 또 파톨. 여기 그러니까 길이 조심을 해도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가 이 가장 맨 오른쪽 길로 가면은 오른쪽 길이 더 파톨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이 두 번째 길이나 골로 가는 게 차라리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왔네요.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대체 아까의 인터넷 문제는 뭐였던 걸까? 그냥 뭐가 안 됐나? 그냥 여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자. 큰 길 좀 가기가 싫어져서 여기 곧장 좀 비슷한 시간 걸려서 여서 왼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단 맞추기가 힘들어. 아유, 4분 남았네요. 네. (10시 22분)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두 시간 끌적 대다가 오는 데는 별 지장 없겠네요. 이 빨간 표시에는 경찰차도 그냥 가버리는구나. 근데 한국은 비보호 우회전인 건 알고 있는데 뭐 경찰도 갔으니까 잡진 않겠지. 근데 여기는 원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비보호 우회전이 없어서. 근데 뭐 제가 원칙만 따지고 살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모든 적당한 수준에서 살았겠죠. 어라? 또 왜 길이 없어졌어? 참네. 길이 있긴 한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이 정도면 구글맵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구글맵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됐다. 좀 이게 인터넷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조금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여기 동네가 잘 사는 동네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딱 봐도 동네 까라가 주택이나 좋아 보이네요. 요런 동네 아마 자기 집 그냥 개조해서 바이크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내가 대장이다 약간 그런 느낌의 가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멕시코 근교에 이제 잘 사는 부촌 느낌이 마구마구 드네요. 내가 너무 무시했네. 자, 가보자 부촌아. 부촌은 일단 신호등이 없다. 왜냐? 신호등 필요할 만큼 차가 막히지 않는다. 우후.
부촌이어도 길이 좀 울퉁불퉁하다. 하지만 볕도 잘 들고 부촌 느낌은 든다. 그리고 성북동, 평창동처럼 여기도 이게 전세계 특이인가? 약간 부자들은 일반 교통 접근 귀찮은 좀 이런 언덕배기에서 남들 내려다보고 사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난한 저도 언덕배기 사는 거 좋아해서 저는 성북동에 이제 달동네를 담당하고 있지만 뭐 그래서 평창동도 그렇고 성북동도 그렇고 제가 성북동 산다고 하면 이제 마구 외국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엄청나게 그 부자인가? 그런 생각을 아저씨도 여유로워. 제가 엔진 멈췄는데도 기다려주겠네요. 근데 여하간 그 생각하는데 저는 성북동의 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일 볕이 안 드는 성북동 가난한 동네 살고 바로 건너편에 양지 바른 동네가 있고 저는 음지 바른 동네가 있는데 음지 바른 동네 주민이죠. 근데 여간 평창동도 제가 예전에 잠깐 거기 거지 같은 회사를 잠깐 다녀서 가봤는데 평창동도 성북동도 딱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한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맞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산골 동네 가면 엄청나게 못 사는 동네가 있고 이런 좀 언덕배기 동네는 또 잘 사는 동네에 와, 이 안에 타일들 깔린 거 자체가 달라요. 달라. 약간 그 분위기를 물씬 풍겨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인데 아마 저기 바이크 세워져 있는 곳일 느낌이 너무 강하죠? 와, 바이크들 멋있네. 다 여기 오는 게 이유가 있네. 이렇게 해서 와, 이 차들 자체가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높은 데가 있으면 이거 위에다가 1단으로 놓으면은 됩니다, 여러분. 다 아나? 여가 해서 뭐 BMW 모토에 멋있네요. 살짝 근처를 봐볼까요? 보면은 야, 얘도 BMW로 엄청 큰 거 있고 다 BMW네? 이 KTM 야, 이런 거 와, 1300cc 나 같은 쪼바리 125 와서 이 아저씨들도 신기해할 거예요. 저 새끼는 뭐지? 여기 왜 왔지?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 딸배용 바이크인데? 약간 이런 생각할 텐데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다들 여유 끝내줍니다. 트리엄프도 있고 와, 멋있네요. 요런데 한번 이 안에도 보면은 와, 이렇게 해서 올라 부에나스 와, 이런 여기 라이더들 바이크 있고 안에도 보면 와, 음악 나오고 선수 나오고 비싸 보이는 와, 로얄 엔필드. Buenas, estoy grabando un poquito mi YouTube. Sí. 와우. 아, 이렇게 멋있네. sí. 와. ¿Mm? ¿Cómo? ¿Qué es eso? ¿Qué es eso? Es una virgen. Ah, sí, qué lindo. La virgen de los pistones. Ah, entiendo. 와, qué lindo, qué lindo. 와, 멋있다. 아, 이 안에 또 이렇게 올라오나스. 와,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의 야, 여기 다시 와야겠네. 여기는 올 수밖에 없는 데네. 와, 멋있다. 여기에서 식사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와, 이 여성 라이더 언니 저랑도 놀아주세요. 뭐 여기 유명한 라이더들이 오는 성지네요. 와, 야씨, 두카티에 여기 장난 아니네. 와, 멋있네요. 와, 이런 것도 요런 걸로 옷걸이 하는 거 봐.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끼 때려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옹긴과 드림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끊겠습니다.